태극기 밟았다고 한명숙 전 총리를 지금 검찰에 고소를 해놨는데 우리 태극기를 아주 잘 그려줍니다. 태극기가 이게 아주 묘하게 되어 있어요. 꼭 우리 휴전선 비슷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극기를 우리가 잘 그리고 잘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이계성 교장 선생님께서 이명박 정부가 좌익 정부고 만든 교과서는 김일성을 위해서 교과서를 만들었다 하는 말씀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상황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는 이명박 정부가 비겁해서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종북 세력이 끈질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또 종북 세력을 지원하는 뭐 대기업부터 정치권까지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는데,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은 책임이 없느냐? 저는 책임이 없느냐? 여기 계신 분들은 책임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크죠. 무슨 책임이냐?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교육에. 누구 교육에 실패했느냐? 바로 처자식 교육에 실패했어요. 자기 집안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안 되죠. 자기 처자식, 바로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책임졌느냐? 책임졌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이 사태는 모든 사람이 책임을 나누어 가지게 돼 그 책임의 크기는 다르죠. 가장 큰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하고 한나라당이 져야 하고, 그리고 종북 좌익 세력들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죄과를 져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평소에 자주 만나시는 분들이고 이런 강연에 자주 오시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별도로 한국의 종북 세력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다 외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북 세력, 친북 세력, 좌파 세력 이렇게 용어가 여러 가지인데 가장 정확한 용어는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종북 세력이라는 말은 누가 만든 거냐 하면은 바로 그 종북 세력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이 있고 더 정확합니다. 즉 민노당에서 뛰쳐나온 진보신당 사람들이 우리는 주사파가 장악한 민노당과는 같이 가지 못하겠다. 지금 민노당은 종북 정당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어를 자신 있게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종북이라는 말을 한자로 쓰면은 북한을 추종한다는 뜻과 북한에 불종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북한에 추종하는 사람들, 북한에 불종하는 사람들, 불종하는 사람들은 뭐 약점이 잡혔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마지못해 따라간다는 뜻일 것이고, 추종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차이가 없습니다. 추종이나 불종이나 이자들이 하는 행태는 똑같아요. 뭐냐? 북한 정권을 비호하고 북한 정권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을 욕하고 미국을 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군을 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북 세력은 반드시 두 가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을 비호하고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미국과 국군을 비판하고, 비판이 아니라 비방하고 욕하고 해치는 것이 이 종북 세력의 행태입니다. 그럼 종북 세력의 기준은 뭐냐? 판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은 종북 세력으로 봐야 돼요. 그럼 대한민국의 30%가 종북 세력이 들어갑니다. 요새 좀 줄었다고 그래요.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주장하면 완벽한 종북 세력인 것입니다. 이 종북 세력이 지금 민주당을 인질로 삼아가지고 연합정권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두 차례 선거를 거치면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잘 못하면은 종북 정권이 들어서게 돼 있어요. 종북, 친북, 좌파
연합정권이 들어서게 되어 있다. 그런 것은 뭘 의미하느냐? 대한민국 헌법이 무너진다. 대한민국 헌법은 뭐냐?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는 세력이 등장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을 검찰이 잡아 넣어야 됩니다. 그럼 검찰이 대통령 잡아 넣을 수 있느냐? 외환의 죄를 범하면 대통령 잡아 넣을 수 있어요. 대통령은 살인을 해도 잡아 넣을 수 없습니다. 현직일 때는. 그러나 외환의 죄, 즉 반역죄죠. 반역죄를 범하면 잡아 넣을 수 있습니다. 연방제 통일을 하자고 하면 이건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잡아넣을 수 있느냐? 현직 국방장관을 잡아넣을 수 있느냐? 현직 국정원장 잡아넣을 수 있느냐? 민노당 출신이 국정원장이 되고 민노당 출신이 국방장관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오늘날 처해 있습니다. 2008년 초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는 꿈에도 꾸지 못했던 상황이 4년 뒤에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막강한 권한을 우리가 주었으니까 종북 좌익 세력을 쓸어버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종북 좌익 세력들한테 몰려가지고 아주 비명을 지르고 있고 그 사이에 종북 좌익 세력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론상으로 더 커졌어요. 왜 여론상으로 더 커졌느냐? 한국 사회에 중요한 세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386 세대라고 196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1980년대에 대학교를 다니면서 공산주의 이념에 노출되었던 이 세대를 386이라고 하는데 지금 486입니다. 40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요 세력 바로 뒤에 정교조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정교조 세대와 386 세대가 어깨동무를 해버렸어요. 이게 20대, 30대, 40대입니다. 전 유권자의 60%를 차지합니다. 60%.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구조적인. 또 이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보다 잘하는 게 많아요. 첫째, 젊으니까 활동적입니다. 또 젊으니까 비판적이에요. 또 젊으니까 인터넷을 잘합니다. 휴대폰을 다 갖고 다니면서 요사이는 트위터, 페이스북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아마 별로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통신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손에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그래서 작년 지방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선거에 개입을 해가지고 한나라당이 연전연패하고 있어요. 연전연패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대했던 게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령화가, 고령화가 진행돼가지고 내년 선거는 50세 이상이 전체 유권자의 42%, 투표장에 많이 나가면 전체 투표자의 50%까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좌파는 절대 정권 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 사이는 20대, 30대, 40대가 이 선거에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재미를 보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니까 기분이 좋아요. 하나의 게임, 오락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50세 이상이 느긋하게 인구구조의 변화를 믿고 안심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내년 선거는 어디서 결판나느냐? 누가 투표장에 많이 나가느냐입니다. 누가 투표장에 많이 나가느냐. 투표에 보통 70%,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70% 나갑니다. 그러나 애국 세력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가족 다 데리고 나가서 그것을 한 80%로 올린다. 이렇게 하면은 좌익한테 정권을 안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가봤자 지게 돼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70%가 60%로 떨어지고 뭐 530만 표 차이로 종북 대통령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날 우리는 뭘 할 거냐 하는 것이죠. 뭘 할 거냐. 분석은 대충 이런데 뭘 할 거냐. 첫째,
우리 김형자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베테랑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위기에 처할 때는 사람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목표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구원을 받는다. 즉 우리는 착한 마음을 버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종북 좌익 세력들을 믿다고 우리도 종북처럼 닮아가면 안 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공산당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길 거냐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돕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 말은 용서하는 뜻이 아닙니다. 김정일을 똑같은 악을 악으로 갚는다고 김정일이가 악질이니까 우리도 같이 악질돼 가지고 김정일이하고 상대하는 그런 수를 쓰지 말고 다른 방법을 바꿔라. 다른 방법이 뭐냐? 머리를 쓰라는 거죠. 머리를 쓰라. 우리는 정리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머리를 쓰되 그것은 뭐냐? 여러 사람 앞에서 착한 일을 하면 된다. 착한 일을. 그 착한 일 속에는 제일 중요한 게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게 착한 일이에요. 싸우는 게. 싸우지 않는 걸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에 아주 무책임한 인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좌익들하고 안 싸우는 게 착한 일이다. 좌익들하고 싸우는 게 정의고 착한 일입니다. 좌익들하고. 그러나 싸우는 방법은 좌익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좌익들은 어떻게 식으로 싸우느냐. 거짓말과 선동 아닙니까? 그리고 폭력. 주로 거짓과 선동이죠. 거짓, 선동, 폭력, 깨법 이런 방식으로 싸우지 말아라. 그러면 선한 사람 싸우는 방법은 뭐냐? 딱 있습니다. 한국에서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헌법의 힘으로 싸우는 거다. 법의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건 공무원들이 주로 해야 되고 우리가 법으로 고소 고발을 열심히 해가지고 싸우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진실의 힘으로 싸우는 겁니다. 진실. 좌익대로 할고의 말싸움, 논리싸움 이런 데서 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실 진실관계를 많이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여기 오게 된 과정도 정확하게 알아야 좌익들과 말싸움에서 지지 않고 젊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하면은 아 맞지, 그 독재자 맞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보다는 정부 수립이 맞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아니 대한민국 건국이 아니면은 그러면은 언제 건국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 말대로 임시정부가 건국이 됩니까? 그럼 임시정부가 왜 건국이 됩니까? 임시정부라고 했는데 정상적인 정부라 해야 나라지. 그러면은 임시정부가 건국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1919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럼 그 뒤에 독립운동을 왜 했습니까? 아니 건국한 다음에 독립운동하면 이거는 완전히 반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